예, 금문에 대한 질문도 있으신데,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요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타가 있었네. 달러가 아니고 금입니다. 금. 달러 투자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금에 대한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거의 2,000불 가까이 갔을 때도 그냥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 떨어질 때마다 사자. 그리고 지금처럼 조정이 올 수 있는 것을 월가의 선물 플레이 측면에서, 특히 월가가 뭐 더 오른다고 막 하니까, 골드만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는 지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 뭐 도이치뱅크에서 뭐 더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면 또 지금처럼 좀 버티거나 반등하거나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일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 하락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을 뭐 전체 자산의 5%든 10%든, 그러니까 뭐 올인하기는 좀 그렇고, 일부는 투자하고 또 일부는 떨어질 때마다 사든지, 아니면 일부는 그냥 매달 오르든 떨어지든 조금씩 월급에서 일부러 모아가는 방법도 그 ETF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월가와 연준은 금 가격을 조작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크게, 뭐 지금도 많이 조정이 오긴 했지만은 그거보다 한 번 더 징하게 한번 누르는 일들도 한 번에 있을 수 있다고. 이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유, 예전에 원유와 같은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선물 플레이로는 모든 게 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은 달러의, 그러니까 금의 상승을 제한하는 일을 월가나 연준이 한다면 그것은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왜냐?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채권의 투매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는 달러 세력이 이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외환보유고의 금으로의 전환. 예전에 지금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많이 쌓고 있고 금을 일부 쌓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아마도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는 것을 보이게 하면 달러를 많이 쌓아둘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생각해서 달러를 이렇게 무한정으로 계속 바이든이 당선된 후에 부양을 해서 찍어낸다면은 달러를 가지고 싶은 중앙은행들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환보유고에 금으로 전환할 텐데, 이런 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내지는 외환보유고로서의 수요, 일단 실물의 수요랑 반대로 선물 가격은 한번 내리치는 방향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월가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하락할 때마다 그것도 모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뭐 얼마를 떨어뜨리던 간에 그것이 뭐 1,700불이 바닥일지 1,500불이 바닥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뭐 상황 따라서 얘네들이 정말 한번 누르려고 생각해서, 아니면 달러 강세를 또 어느 순간인가 단기로라도 만들어내면은 최악의 상황 같은 게 1,000불까지, 뭐 그렇게까지 하락하기는 이제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죠. 월가가 선물 플레이를 하면은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단기의 쇼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양조화가 돈 찍어지는 부양은 인플레를 야기시킨다. 물론 인플레를 야기시킬 경우에 다시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고 또 달러 강세를 만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부채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또한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고, 결국에 그런 기간 동안 이러한 조작들을 계속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꾸준하게 금은 모아갈 것이고, 시간은 달러 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쌓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미국 채권을 예전과 같이 그만큼 많이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미국채를 투매하지 않을 것인지. 물론 미국은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겠지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금융위기는 또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금융위기가 심화되더라도 금은 안전자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도 오히려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에 올인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금은 일부 투자하는 거 있는 것이 좋다. 아고라 독자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2011년, 2012년경에 이때가 금이 거의 1,800불까지 쉼없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인들은 늘 오르고 난 다음에 열광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금카페가 생겨나고 금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아고라에는 세일러님이 양털깎기라는 그런 이론을 자꾸 주입하셨기 때문에 제가 금카페도 비판하고 세일러님도 제가 많이 비판하면서, 그때 무슨 글을 올렸느냐, 2012년도에 제가 강남 바닥론 등을 얘기하고 이제 서울 주택 등을 매수 시기로 삼으면서, 그때 제가 무슨 글을 올렸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급락하고 아고라의 분위기였죠. 아파트는 폭락하고 또 아고라는 또 금 투자를 또 추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기론에 심취해가지고 금은 급등할 것인가. 모든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른 그 끝에는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은 착각에 빠지고 영원히 오를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죠. 지금에 와서는 금은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2011년 12년 레벨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개인들이 금 투자에 엄청 달려들었을 그 레벨에 있고 그 기간에 아파트는 엄청 급등했죠. 그럼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까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 금은 하락하고 아파트는 급등할 것인가?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레벨에 있어서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같은 1800불이라고 해도 기간 조정을 거친 것이죠. 이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그 기간 동안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생각해보시면 2012년도에 돈이 풀린 정도와 지금이랑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품목은 아파트든 나스닥이든 계속 급등한 것은 언젠가 이때의 금처럼 다시 눌리는 기간을 가질 것이고, 또한 금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오른 것이고, 상황 따라서는 월가가 조금 더 중간 왜곡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도 이 조정이 끝이고 아니면 더 추가 상승을 하는 게 맞죠.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할 정도로 양쪽 하나가 많이 돈은 많이 풀려나온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의 상승폭도 작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월가의 선물 플레이가 가능한 모든 이유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적립식으로 하든 뭐를 하든 ETF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월가가 이러한 모든 콘덴고나 모든 이 장난, 원유도 장난칠 수 있고 천연가스 장난칠 수도 있는 것은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ETF를 매달 롤오버 하면서 보십시오. ETF를 12월물을 1월물로 롤오버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12월물에 금 ETF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팔고 1월물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천연가스 원유의 이 월가, 이걸 운영한 월가들이 어떠한 양아치 같은 짓을 했느냐. 12월물의 ETF를 1월물의 ETF로 했을 때 선물을 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선물 가격을 붕 띄워서 즉 1월물로 넘어갈 때 일시에 일정 기간에 어느 기간에 상당량의 1월물을 매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매수가 많이 일어나는 기간에 가격을 붕 띄워서 한 후에 그 후에 가격을 다시 낮추는 방식으로 그들이 그래서 콘덴고 이익을 계속 그런 식으로 먹어왔던 겁니다. 만약에 금 ETF도 투자자들이 많이 되면 전 상황 따라서 나중엔 또 넘어갈 때마다 조금 지금은 뭐 크게 콘덴고가 많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간의 콘덴고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금속이 성격상 원유나 천연가스처럼 수요 공급보다는 조금 약간 스테디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러나 이 역시도 모릅니다. 얘네들이 또 장난치기 시작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에 어떠한 지랄 발광을 하든지 간에 떨어지든 뭐 다시 오르든 어떻든 간에 몇 년의 기간 동안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로 급등하든 간에 그래서 일부는 투자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부는 투자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가 급등 가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투자하면서 만약에 떨어질 경우는 어떻든 경우든 간에 적립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하고 나면은 언젠가 달러가 무너질 때쯤에 금은 조금 그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빠르게 각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제 생각에는 금이 나중에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금 가격은 현 레벨보다 더 오르든지 아니면 금이 별로 못 오르고 지지부진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홍익희 교수님의 조금 강의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좋은 유튜버들의 글들을 많이 또 재생 목록에 담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좋죠. 여러 가능성도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